유쾌한 걸 임팩트 투자 다이어리. 유쾌한 걸 임팩트 투자 다이어리 오늘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예, 오늘 이 첫 번째 방송을 맞아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하시면서 행복한 투자는 없는 걸까? 왜 투자하면서 이렇게 괴로운 걸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임팩트 투자 다이어리에서 확실히 임팩트 투자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아리따운 임팩트월이 앉아 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걸 인내킹의 송마리아입니다. 앞으로 임투다의 통통 튀는 매력으로 여러분들의 행복한 투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육해걸림. 네. 임팩트 투자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임팩트 투자요? 네. 임팩트 투자는 우리가 단순히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려는 사회 혁신 기업들에게 돈을 투자해서 돈도 벌고 사회 이슈도 해결하는 행복한 투자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약을 잠깐 해보자면 돈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투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주식회사 녹색친구들의 김종식 대표님입니다. 와, 이런 거물을 모셨어요? 거물입니까? 그럼요. 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거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녹색 친구들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사업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지난 7월 달에 네. H-온드림 오디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처음 듣는데 하여튼 말씀해 주시죠. 모르실 리가. 예. 네. 거기서 대상을 당당하게 받은 친구고요. H-온드림은 현대자동차 전문구 재단이 주최한 오디션이에요. 대기업에서.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성북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와 성북구청과 함께 공동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를 위해서 H-온드림이 뭔지, H-온드림 오디션이 뭔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현대자동차 전문구 재단이 이번에 우수 사회적 기업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오디션인데요. 예. 올해가 첫 해였어요. 근데 321개 팀이 321개? 보고요. 최종 30개 팀을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 당당히 녹색 친구들이 1등을 한 거죠. 엄청난 경쟁률을 뚫으셨군요. 그렇죠. 2등도 아니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1등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자, 이제 대단한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네. 상 받으시니까 좋으시죠? 네, 상금이 너무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께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 1회인데 첫 번째 손님이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무역과 IT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한 10년 정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녹색연합 사회적 기업 준비위원회를 제가 설립을 해서 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육성위원으로 있고 현재는 주식회사 녹색친구들 대표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역시나 대단하신데요. 상금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3천만 원이라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3천만 원 어디다 쓰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사실 3천만 원이란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워낙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사실은 축하톡으로 다 썼습니다. 저도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 이제 H-온드림 오디션에 참가한 여러 팀들은 다 저마다 철저한 시제품을 가지고 나름 경쟁을 하는데 주식회사 녹색 친구들만 유독 앞으로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고 하겠다는 청사진 하나 달랑들고 경쟁을 하셔가지고
대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얘기 좀 잘 네, 해주시죠. 그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청사진만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사회 혁신성, 공익성, 어떤 지속성에 대한 평가 점수도 사실 높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온 상태거든요. 우리 성북구청 제안한 성북구청 구의회에서 우리가 관련된 예산이 이미 통과돼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여기까지 추진해 온 것에 대한 그런 그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 정리하면 나라 땅에 그 건물을 짓고 그래서 뭐 임대료를 좀 대폭 낮춰서 아주 고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거는 제가 사업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점수 평가받은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릴까요? 네. 저희는 저희 사업의 핵심은 공공의 땅에 그러니까 국공유지입니다. 네, 나라 땅이나 지방 정부의 땅에 땅을 우리가 30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장기간 임차를 합니다. 그 임차하는 대신 거기다가 우리가 그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건설을 하죠. 건설을 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감히 어떻게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영광입니다. 네. 아이고 무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잊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지만 그 건설 자금은 민간이 조달하는 것이죠.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건설하자마자 지방정부한테 또는 중앙정부한테 저희가 기부 체납을 바로 합니다. 그 대신 저희는 그 30년 동안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하는 회사로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그 민간 임대주택을 그냥 주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패시브 하우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은 사실은 일반 건축비보다 건축비가 더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일반 공공 임대주택 수준의 아주 낮은 그 임대 그 비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주택 집도 훨씬 더 좋고 또 입주자들도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저희 사업의 핵심 공공성이고 혁신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집을 한 채 지으려면 사실은 땅을 사는데 60에서 65%의 그 택지 구입비가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땅을 사지 않고 공공의 땅을 빌리기 때문에 그 60%에서 65%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주자들의 입주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SOC를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거고 이건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그 도로나 이런 거는 많지만 민간 임대주택을 나라 땅이나 정부 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최초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그 H1드림 대상을 받으셨을 때도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성북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보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친환경 마을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 1년 반 전에 성북구청에 이제 최초로 민간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그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은 이 유행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성북구에 민간 제안을 했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의 공무원들은 이것이 이 사업 아이템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리나라 최초고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일이나 영국 같은데 이런 어떤 저에너지 공동주택이 발달한데 이런 데를 확인해봐도 그러나 국공유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로 짓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저희들이 지지와 격려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것이 저희들의 녹색 친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고 이 아이디어를, 이 정책을 아이디어로 내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 패시브 하우스는 그러한 도구,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입주자들이 주축이 돼서 주인이 돼서 스스로가 어떤 워킹 그룹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분임조를 만들어 가지고 차를 공유하고 카쉐어링이라고 하죠. 차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도농 직거래를 통해서 로컬 푸드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나 도보를 활용한 녹색 교통들을 활용하고 이것을 입주자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모여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고 그래서 탄소 배출을 갈수록 더 줄여서 결국은 제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그 녹색마을, 친환경 녹색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사회주택 건설은 그냥 뭐 하드웨어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셰어링이라든가 친환경적인 그걸 다 통틀어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환경 공동체 만들기가 이제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대표님 그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네. 국내 뭐 그냥 확인하지 않았지만 네, 확인해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대표님의 이력도 예사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됐고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자세한 것은 최근에 제가 레디앙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레디앙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디앙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레디앙은 그 잡지입니다. 네, 그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레디앙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초두에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IT와 이제 무역을 한 10년 정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경쟁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죠. 1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적 같은 일인데 뭐 결국은 제가 힘들게 됐습니다. 10년 하고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10년 한 것은 저는 큰 상 받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저희가 박수라도 좀. 네.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10년 동안 한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 소외, 독점, 뭐 또 소외된 노동, 뭐 이런 것이 어떤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이라면 사실은 제가 이 관심을 갖게 된 이 사회적 경제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공동체성을 지금의 문제가 많잖아요. 1대 99의 문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문제점들의 부분적인 대안이 아니고 전면적인 해결책 또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대와 협동, 배려, 공동체 이런 걸로 저희는 이제 대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제가 사실은 국내에 소개된 모든 번역된 책들은 다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더 연구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모범이라고 꼽히는 홍성, 원주, 뭐 도봉, 성미산 온갖 군데를 다 다니면서 또 연구도 하고 제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녹색 친구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녹색 친구들이 이력이 좀 이제 다른 건설사들과 좀 네.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그러면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경쟁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컨셉과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가 사실 교토의정서에 일반 선진국들은 OECD의 일반국들은 이미 적용을 받아서 사실 건축법이나 이런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패시브 하우스를 짓게 돼 있고 한 2017년, 18년 경에는 제로 하우스를 이렇게 구현하게 돼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수준까지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거기에 그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도 사실은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양가도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가 더 추가되거든요. 패시브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근데 그 20%를 더 추가해서 물론 규모의 경제가 돼서 단가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10%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에서는 이게 분양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이나 7년 동안은 우리 녹색 친구들한테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아이디어가 많이 소개돼서 다른 후발 경쟁업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후발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리딩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영업 환경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독보적인 아이템과 독보적인 사업 추진 이제 성북구가 같이 하고 있고 네. 근데 뭐 일단 현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렇죠. 뭐 아직 반신반의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녹색 친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장으로 출발! 출발! 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식회사 녹색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업부지 현장입니다. 네. 예, 저 보시죠. 예, 굉장히 뭐 아기자기합니다. 네. 예, 지금 저희 사이에 또 현장에 책임을 맡고 계신 녹색 친구들의 김태수 과장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저희 아까 이제 김종식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를 처음에 같이 할 때 이 부지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까 이 녹색 친구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마음에 콱 와닿습니다. 부지에 대한 개요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땅은 주변 옆에 대규모 단지들이 개발을 할 때 그 지자체인 성북구청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된 땅이고요. 성북구청으로서는 이 적정한 규모에 맞는 사업 용도를 잘 선택을 못해서 현재 이렇게 보시는 대로 나대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사실 지금 사실 풀만 이렇게 가득한 이 땅에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고 주택이 될지 참 그림은 사실 안 그려지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 땅은 북한산 자락 끝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서 좀 안반이 많고 주변 그 개발 현장이 되면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기엔 좀 좁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500여 평이 좀 안 되는 이 땅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기존에 이제 친환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 옹벽을 잘 활용한 갤러리라든가 배치를 하게 될 거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그 대로가 30m 대로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위치 단차를 활용한 주차 동선이라든가 그 입주민 그 도보 동선을 분리를 해서 지하층에는 이제 생활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배치하게 될 거고요. 대로와 그 평행한 형태로 그 한 9층 정도의 아파트 형식의 주택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뭐 네. 특별히 9층으로 제한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사실 더 높은 층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규상으로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법규의 소지는 없지만 주변 지역을 고려해서 기존의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입주자분들의 이제 조망이나 또 일조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형태로 했고요. 또 9층 정도로 한 건 딱히 9층일 필요는 없지만 저층부는 좀 최대한 많이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 등을 활용한 생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낮은 층수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요, 저 앞에 경전철 공사 구간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 거리가 전철이랑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조망이 일직거리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 미아 쪽 지역에서는 교통편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버스로도 광화문까지는 한 15분 내외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고, 2014년도에 경전철이 이제 준공이 되면 이 단지에서 한 200여 미터 거리에 경전철 역사가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중교통이 그렇게 나쁜 공간도 아니고요. 네. 광화문까지 15분 걸리고 여기서 지하철이 이렇게 가깝다고 그렇죠.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또 되네요. 특히나 이쪽 저희 그 마을이 들어설 공간에서 서경대학교 후문까지 뭐 도보로 10분이 안 걸리는 거리에 있고, 국민대학교 또 입구까지도 한 도보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서요. 뭐 학군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도 많이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임투다 주식회사 녹색 친구들 부지 현장에서 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니까 진짜 그림이 청사진만은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자, 스튜디오로 임투다 하네요. 자, 시작. 임투다. 이야,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이게 뭔가 보이네요. 사실 제가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 사업이 과연 추진되고 있는 건가, 이 청사진만으로 이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반신반의했었는데, 확실히 부지를 보니까 신뢰가 팍 와닿네요. 부지가 마음에 드는가요? 아니 뭐 정도는 안 됐지만 네. 뭔가 현장에서 보니까 네. 이게 좀 그림이 네.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위치도 네, 좋죠. 진짜. 바로 뒤에 북한산이 예, 있고, 예. 네, 참 좋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러죠. 어떻게 싸게 네. 안 될까요? 네. 이미 싼데 더 이상 사기는 좀 힘듭니다. 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네, 무엇보다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구청이 가지고 있고, 네. 그 30년간 사업권을 녹색 네.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그 투자의 신뢰성을 확 그렇죠. 높여주는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대표님 그 증자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자 확보를 하실 때 이 투자가 어디에 필요하고, 네. 또 투자자 확보에 대해서 이제 자금 확보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들려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희는 이제 친환경 공동주택 정릉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한 56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56억 중에 한 자기자본 10% 정도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기자본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대여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자기자본은 스스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금융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게 돼서 저희가 5억 정도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자를 단행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개인적으로는 옆에 우리 오마이 컴퍼니 이제 박 선생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런 소셜 펀딩을 통해서 한번 이러한 증자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그 투자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일반 영리 시장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사실 이 땅 주인이 구청이나 정부인 거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합도를 따져 저희들이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리스크 측면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낮은 리스크가 없는 곳에 사실은 투자하게 된다. 그래서 또 우리 그 오마이 컴퍼니에서 1호로 하는 지금 펀딩이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사회적 가치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오마이 컴퍼니도 수수료도 좀 벌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 기회를 저희가 활용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훌륭하신 생각. 그럼 대표님, 그 투자자들이 녹색 친구들한테 네.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리스크는 낮되 사실 수익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하지만 그 연 시중 금리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가량 연 한 7, 8% 정도는 저희가 보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임팩트 투자 다이어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오늘의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네. 6회 걸림. 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임팩트 투자 개요입니다. 그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만드는 녹색 친구들이고요. 지난 7월 현대자동차와 그 정문구 재단이 주최한 H1 드림의 당당히 대상을 받은 기업입니다. 사업 아이템은 성북구청과 함께 만드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만들고 있고요. 투자하실 때 받게 되실 이익은 한 연 7에서 8% 정도의 이익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와 더불어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서민들에게 주거복지로 기여하면 물론이고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보급으로 환경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투자도 하시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한 1조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색한데요. 네. 오늘 아, 그냥 부끄럽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다들 어색하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잘 불구하고 하시는데. 대표님 어떠십니까? 우리 장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크게 그 장수할 수 있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임에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떨렸는데 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워낙 미모가 출중하셔서 모든 걸 커버하고 나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 첫 방송이었는데 우리 임투다입니다. 임팩트 투자 다이어리. 2주에 한 번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임팩트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2주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뵙는 걸 약속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셨으니까 이거 임투다 이거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하실 때 유쾌한 걸 투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쾌한 걸 임투다!